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결혼한 여성입니다. 저는 1년 전 26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큰아빠와 운명적으로 재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그때 벌어졌던 엄청난 사건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고는 합니다. 영원히 만나지 못할 거로 생각했던 큰아빠를 만나게 된 게 말도 못하게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큰아빠와 제가 만나게 된 사연이 엄청나게 억울한 일 때문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보육원에 맡겨져 키워졌는데 시어머니의 동서, 거기에 서방님까지 시댁 식구 전부 제가 고아라는 사실에 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하녀 취급을 하며 괴롭혔으니까요. 제가 고아라는 게 엄청난 큰 죄라도 되는 것처럼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시댁 식구 모두에게 뺨을 날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던 귀한 집 도련님이었습니다. 병원장을 하시던 의사인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이 컸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엄마를 만나고 운명이 바뀌게 되었죠. 대학병원 근처 식당에서 일하던 엄마를 보고 아빠가 첫눈에 반했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빠는 그때 의과대학에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저희 엄마는 부모님도 없는 고아에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으니 할아버지며 할머니가 저희 엄마를 좋게 볼 리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아빠에게는 위로 아빠처럼 의과대학에 다니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까지 저희 엄마와 아빠 사이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사실 아빠랑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아빠가 엄마를 포기하지 못했었나 보더라고요. 엄마 없으면 죽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아빠의 마음을 받아주며 저희 조부모님과 큰아빠까지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말았죠. 그럼에도 친가 쪽에서 자꾸만 저희 아빠와 엄마가 헤어지길 바라며 포기하지 않자 아빠는 친가와 사이가 틀어지며 아이의 인연을 끊어버렸다고 해요. 아이의 남남이 되어 살아가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아빠는 결국 의사의 꿈도 접어야 했다고 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엄마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로는 바로 제가 태어났고요. 그래서 많이 가난했지만 그래도 아빠는 행복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엄마와 저를 만나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희 엄마와 결혼하는 걸 선택할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아빠가 저에게 항상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다연아, 앞으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거야. 어떨 때는 너무 슬퍼서 울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그래도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렴. 다연이는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이라는 걸. 엄마 아빠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보물이라는 걸 잊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야 한다. 알겠지? 응, 아빠. 그렇게 오롯이 저에게 사랑을 주는 부모님이 있어 전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바로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제가 태어나고 부모님은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며 두 분이 과일 장사를 하셨는데 이른 새벽에 물건을 떼려가셨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새벽에 일어난 일로 부모님 차를 치인 사람은 이미 뺑소니로 달아나 범인을 찾을 수도 없었고 전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보육원에 들어가 자라게 됩니다. 처음엔 매일 밤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고 싶어 울었던 것 같아요. 엄마랑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데 더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전 꿋꿋하게 살았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빠가 저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며 저를 사랑해 주신 저희 부모님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었고 빠르게 자리를 잡아야 했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작은 회사에 격리로 취직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다니며 모은 돈으로 대학에 입학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해 졸업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름 괜찮은 직장에 취업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뒤늦은 나이에 자리를 잡은 저는 2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동네 근처 보육원으로 찾아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딱히 가족이 없던 저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보육원 아이들을 돌보며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저희 남편 말이에요. 보육원에 봉사하러 와 남편과 자주 얼굴을 마주치다 보니 서로의 사정도 모르고 친해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남편도 아버지가 안 계셔서 어머니와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남편네 집이 부족하게 살았던 건 아니었지만 남편에게도 말 못할 아픈 사연이 있었죠. 그러니까 재원 씨도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동생을 위해 양보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사실 저도 아픈 사람들을 고치며 봉사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동생이 덜컥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니 집에서 두 사람을 다 지원해주긴 어렵고 그래서 제가 동생을 위해 양보했던 거죠. 집에서도 아빠도 안 계신데 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두 사람 다 지원해주기란 부담스러웠으니까요. 재원 씨 정말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아닙니다. 그래도 덕분에 동생도 지금 레지던트 생활 잘하고 있고 저도 제 일에 만족하고 있어서 후회는 없었어요. 다현 씨야말로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힘드셨을 텐데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거 보면 대단하세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는 서로의 힘들었던 일들을 나누며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연애 끝에 남편이 저에게 청혼하며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와 남편의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고아란 사실에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가 전부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때 남편의 동생인 서방님은 이미 같은 의사인 동서와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백다연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은 무슨? 너 우리 아들을 어떻게 꼬셨기에 너 아니면 결혼도 안 하고 평생 혼자 살 거라고 하니? 우리 아들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결혼 허락하는 거지만 네가 고아라는 소리에 내가 아주 기절할 뻔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건데 저희 집안에 고아 며느리가 말이 돼요? 그렇다고 직업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형님 그냥 중소기업 다닌다면서요? 아, 그러게 말이다. 아무리 둘째 며느리가 의사로 들어와서 이젠 첫째만 괜찮은 며느리로 잘 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 줄 모르겠구나. 형수님 잘 들으셨죠? 우리 가족 형수님 마음에 드는 거 아니지만 저희 형 때문에 허락하는 거니까 알아서 저희 가족들한테 잘하셔야 할 겁니다. 지금 다들 뭐 하자는 거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우리 다현이 부모님 없이 혼자 자랐지만 열심히 살아온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함부로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다현이가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자마자 그런 헛소리들을 하면서 홀대를 해? 그리고 엄마! 정말 이러기야? 내가 재승이 위해 의대도 포기하고 양보했으면 결혼이라도 내가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러면 나 엄마도 재승이고 안 봐! 아, 알았다.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러냐? 얘는 무슨 말을 못하겠네. 앞으로는 조심하마. 알겠어요. 미안해. 앞으로 형수님한테 잘하면 되잖아. 그 후 남편 때문인지 시댁 식구 그 누구도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의 눈치를 보며 다들 조심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또다시 문제는 제 결혼식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신부 대기실로 시어머니가 동서랑 같이 남편 몰래 들어오더니 저에게 협박 비슷한 걸 해왔던 겁니다. 결국 기어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는구나. 하지만 앞으로 우리 둘째 며느리인 지원이랑 같은 대우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거다. 고아랑 의사 며느리가 어디 갔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형님, 어머니 말씀 잘 들으셨죠? 가슴에 새기면서 명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결국 결혼식이 끝난 후 남편에게 그 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크게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시댁 식구가 절 자꾸 괴롭히니 차라리 연을 끊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동안 시어머니며 동생이며 본인이 할 만큼 했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더는 인연을 맺고 싶지 않다고요. 저와 결혼하며 생긴 일들도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낸 저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알았기에 남편에게 조금만 더 시댁 식구들에게 기회를 주자고 말했어요. 그래서 일단 시댁 식구들이 마음을 열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그때도 안 되면 결정을 내리자고 이야기했죠. 제 말에 남편도 알겠다며 같이 노력을 해보기로 했고요. 하지만 그때부터 독하디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고 싶다며 저와 동서네를 주말에 부르셨는데 저에게만 밥을 하라며 일을 시킨 것이었어요. 동서한테는 안 그러고 저한테만 그러는 게 억울하긴 했지만 최선을 다해 시댁 식구와 잘 지내보기로 마음먹은 후라 일단 참기로 했습니다. 다연아, 우리 지원이가 배고플 것 같아서 그러는데 아직 밥 차리려면 멀었냐? 우리 의사 며느리 이러다가 백가죽 쪼그라들겠다. 어머니, 거의 다 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휴, 속 터져서 정말. 볼 것도 없는 고아 며느리를 받아줬으면 음식이라도 빨리빨리 잘해야 할 거 아니야.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네. 그런데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동서까지 와서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고아로 자라서 그런가 뭐든 하나씩 부족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요. 불쌍하니까 우리가 봐주자고요. 아유, 그에 비해 우리 둘째 며느리는 능력도 있는 데다 이렇게 마음씨까지 착하고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나한테 굴러 들어온 걸까? 내가 우리 둘째 며느리 때문에 참는다. 그런데 진짜 사건은 제가 밥을 다 차리고 같이 앉아 먹으려 할 때 일어났습니다. 제가 막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두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밥을 못 먹게 막았던 거예요. 다연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네? 뭐 하긴요. 저도 밥 먹으려고 자리에 앉은 건데요. 누가 버르장머리 없이 시어머니랑 겸상을 하라고 하든 아무리 그래도 네가 우리 집안 맏며느리인데 그러면 맏며느리로서 책임감 있게 식구들 밥 다 먹을 동안 수발 들면서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너는 그 정도 상식도 없는 거니? 하지만 어머니 동서도 저렇게 앉아서 어머니랑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형수님, 우리 집사람이랑 형수님이랑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의사고 평소에도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요. 직장이나 다니는 형수님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고급 인력인데 이런 하찮은 일할 사람 아닙니다. 우리 둘째 말이 맞다.
너 우리 집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은 거면 똑바로 해. 형님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런 건 형님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니까 저한테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형님 주제를 알라고요. 하지만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저와 남편이 가족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하니까요. 고아가 무슨 죄도 아니고 저도 더는 참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보다 더 화가 난 남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집사람 봐서 지금까지 아무리 열받아도 꾹꾹 참고 있었는데 다들 우리 집사람한테 뭐 하는 거야? 얼굴 보고 싶다고 오라고 해놓고 엄마 우리 집사람 노예처럼 일 부려먹으면서 동생이랑 재수 씨랑 같이 괴롭히려고 부른 거였어? 너는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음식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 정도 일은 다현이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맞아요, 아주버니. 아주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섭섭해요. 그래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였으니 이 정도로 대해주는 거죠. 고아여서 격도 안 맞는 사람을 그게 아니면 뭐라고 형님이라 불러드리겠어요? 격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래서 자기보다 손윗사람한테 함부로 말하고 천박하게 대하는 게 재수 씨가 생각하는 격입니까? 다들 하는 짓 옹졸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얼굴을 들을 수가 없다고요. 뭐라고요? 천박이요? 아주버니, 지금 저한테 천박하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함부로 말한 게 누가 먼저인데 그런 소리를 해? 다들 우리 집사람이랑 잘 지낼 마음 없어 보이니 난 이만 가볼게. 우리 당분간 얼굴 보고 살지 말자. 앞으로 나랑 평생 살아줄 사람 우리 집사람이지 가족이 아니니까. 난 내 집사람부터 챙겨야겠어. 그러면 다들 잘 있으라고. 남편은 그날 제 손을 꼭 붙잡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미안하다고 여러 번 사과를 했죠. 하지만 그 후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해 저희에게 사과를 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동서나 서방님이 그러는 것도 못 맞게 막아주시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마지막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생신이 찾아왔고 저는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이 직접 차리는 생신상을 받고 싶다고 해서 동서와 제가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려드리기로 약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어이 거기서 시댁 식구들과 끝장을 낼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남편이 잠시 업무 때문에 회사에 들렀다가 시댁으로 오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없는 그 기회를 틈타 시댁 식구 전부 저를 이제는 대놓고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시어머니의 동서와 서방님까지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인지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댁에 오자마자 동서는 저희 남편이 없는 걸 확인하자 시어머니 생신상 차리는 걸 도와주지도 않고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편하게 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동서가 어디까지 가나 지켜보자는 심정이었죠. 그런데 음식을 만들다 보니 시댁에 설탕이 떨어져서 동서에게 간단한 심부름인 설탕이라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동서, 설탕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이 앞에 마트에서 설탕 좀 사다 줘. 그런데 제 그 말 한마디에 동서는 굉장히 어이없다는 표정을 하며 다가오더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형님 주제에 저한테 설탕을 사오라고 한 거예요? 어, 설탕 사오는 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왜 그런 말로 흥분을 하고 그래. 동서 나랑 어머니 생신상 같이 차려드리기로 해놓고 지금 그 약속도 안 지키고 있잖아. 그럼 설탕이라도 사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나서서 동서의 편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란이냐? 너 다연이 감히 누구한테 설탕을 사오라 말라 하는 거야?
나도 안 시키는 심부름을 네가 뭔데 우리 의사 며느리한테 시키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동서랑 저랑 어머니 생신상 차려드리기로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기에 그냥 설탕 사오라고 시킨 거였어요. 저 혼자 음식하려니까 시간도 없고 해서요. 닥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형수님, 진짜 왜 그러세요?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의사인 우리 집사람이랑 고아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형수님이랑 레벨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래서 부모 없는 것을 며느리로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거 잘못하면 우리 집 망하게 할 인사 같구나. 다 필요 없고 넌 음식 다 하면 식구들이랑 생일상 같이 먹을 생각 말고 여기 집이나 청소하고 있어라. 나는 네 얼굴만 봐도 밥맛 떨어지니까. 형님,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 잘 들었죠? 그러니까 음식 다 하면 우리 어머니 집 깨끗하게 청소해 놓아야 해요. 내가 검사할 테니까. 알겠죠? 아니, 못하겠는데? 뭐라고요? 정말 다들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나는 정말 끝까지 가족이라 생각하고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네요. 우리 그냥 여기서 서로 인연 끊고 살아요. 저 지금 이 집 나갈 거고 남편한테도 말해서 더는 시댁에 가지 말자고 할 테니까. 그러면 모두 잘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자꾸 저보고 고아고아 하는데 고아가 무슨 죄도 아니고 그게 뭐 어때서 그러세요? 그렇게 따지면 어머니도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저처럼 고아이니 제가 함부로 대해도 되겠네요. 뭐,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게 보자 하니까. 엄마, 그럴 필요 없어. 형 오기 전에 우리가 형수님 혼 좀 내주자. 그래, 어머니. 아주버니 오시기 전에 본때를 보여줘서 앞으로 우리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자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달려들어 저에게 뺨을 날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도착한 남편이 시어머니와 동서 그리고 서방님이 저한테 한 행동을 전부 목격하고 말았죠. 남편은 너무 화가 나 저희 뺨을 날리려 한 시어머니의 손목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동안 나 없을 때마다 우리 집사람 이렇게 괴롭혔던 거야? 엄마, 저번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다시는 우리 집사람 괴롭히지 않고 재수 씨랑 동생이 괴롭히면 못 괴롭히게 막아준다며? 그런데 엄마가 나서서 우리 집사람한테 손찌검까지 하려고 해? 아, 아들, 그러니까 이건 전부 오해다. 이게 지 시어미를 무시하려고 하지 뭐니.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다. 아유, 저 악독한 것이 너 없을 때면 얼마나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지 너는 모를 거다. 맞아, 형. 우리가 착해서 참아준 거지. 형 없을 때 형수님이 얼마나 폐악을 부리면서 우리 식구를 괴롭히는지 알아? 거짓말도 정도껏 해. 모르나 본데 나 집에 지금 도착한 거 아니거든? 좀 전에 도착해서 집사람이 설탕 사오라고 재수 씨한테 말할 때부터 세 사람이 집사람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봤다고. 그래놓고 우리 집사람 괴롭힌 것도 모자라 억울한 누명까지 씌우려고 해? 엄마,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앞으로 영원히 얼굴 보고 살지 말자. 가만히 보니까 엄마는 재수 씨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서로의 행복을 위해 그게 좋을 것 같아.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뭐라고? 아들, 지금 농담하는 거지? 엄마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아니, 우리 집사람도 나도 가족들에겐 이미 기회를 충분히 준 것 같은데. 그러면 잘 있어. 우리 가족으로서의 인연은 오늘부터 전부 끝이야. 남편과 저는 정말로 시댁 식구와 인연을 끊기로 하고 시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노력할 만큼 했고 행복한 가정이고 뭐고 시댁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저희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처음엔 저도 제가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남편에 비해 조건도 부족한 걸 알았기에 시댁에 미안한 마음이 있긴 했지만 처음에 그런 마음들조차 전부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하지만 눈치 없는 시어머니는
남편이 인연을 끊자는 말이 그냥 화가 나 했던 말로 착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후에도 저와 남편의 전화나 문자로 계속해 연락을 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들의 전화번호를 전부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계속해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스팸 전화인가 했더니 다름 아닌 동서의 다른 전화번호였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은 시어머니가 많이 아파서 쓰러졌다며 빨리 연락을 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나머지 전화를 걸자 동서가 한다는 소리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형님, 이제야 겨우 제 전화를 받네요. 그런데 이걸 어쩌나? 어머니 아프다는 거 전부 뻥인데? 뭐라고? 이런 유치한 짓까지 하고 정말 넌 구제불능이구나. 그러면 왜 전화를 한 건데? 아, 다른 게 아니고 저희랑 어머니네랑 같이 집을 합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 집들이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형님 보고 와서 집들이 음식 좀 하시라고 하는데 형님이 그나마 요리 하나는 잘하잖아요. 저랑 남편이랑 같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날 저희 병원 병원장님도 오시니까 확실하게 잘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야 남편이랑 제가 병원장님한테 점수 딸 테니까. 내가 미쳤어? 동서, 우리 인연 끊기란 거 벌써 까먹었나 봐. 그러니까 집들이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이 전화번호도 차단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형님, 정말 그래도 되겠어요? 형님 저희 집들이 날 안 오면 어머님이 형님 회사 찾아가 뒤집어 놓을 거라고 그러시던데요?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며 동서며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해 남편과 저를 물고 늘어져서 괴롭힐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해 이번엔 함께 시댁에 가서 제대로 인연을 끊고 올 생각이었죠. 다시 저희에게 연락을 하거나 협박을 했다간 스토킹이란 협박죄로 법적으로 신고해버릴 거라고 모은 증거들과 고소장까지 보여줄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서에게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어. 나도 마침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주 잘 됐네. 그러면 그때 봐. 그렇게 동선의 집들이 날이 다가왔고 남편과 저는 동선회로 향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동선의 집들이를 도와주러 간 것이 아니니 조금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늦게 왔다며 시어머니며 동서의 서방님까지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형님,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빨리 오라고 했죠? 너 때문에 지금 몇 사람이 고생하는 거니? 네가 안 와서 우리 세 식구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고생했잖아. 지금이라도 빨리 네가 남은 음식들 좀 만들어라. 너 이따가 손님들 가면 어디 두고 보자. 오늘 늦게 온 벌 단단히 받게 될 테니까. 그리고 시어머니와 동서는 저를 또다시 노예 취급하며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음식을 만드는 척 신용만 하고 있었죠. 어차피 곧 저희 남편과 제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과 고소장을 보여주고 동선회를 떠날 생각이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연락했다간 정말로 지금 준비한 증거 자료와 고소장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 신고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래서 남편과 제가 준비한 자료들과 고소장을 꺼내 시댁 식구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을 때 그때 마침 동서와 서방님이 근무하는 병원 병원장님과 다른 의사 동료분들이 도착했던 겁니다. 시어머니와 동서의 서방님까지 모두 병원장님에게 잘 보이려고 가지나를 쓰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누추한 곳까지 발걸음해 주시고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서 일하는 김 선생이란 이 선생이 초대해 주는 건데 당연히 와야죠. 그렇게 병원장님과 의사 동료분들은 자리에 앉아 시댁 식구들이 차린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고 동서의 서방님이며 시어머니까지
병원장님 옆자리에 앉아서는 저를 불러 당연하다는 듯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형님, 뭐 하세요? 늦게 와서 저희 음식 하는 일 제대로 못 도와줬으면 나머지 음식들이라도 어서 만들어 내오지 않고 우리 원장님이 드실 음식이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어 오시라고요. 그 전에 저희 병원 선생님들 드실 술이랑 음료도 내오고요. 그 말에 동선의 병원장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선생 형님 되시는 분인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손님을 초대해놓고 혼자 일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 이 선생이랑 김 선생이 가서 같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도와주긴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능력도 안 되면서 저희 아주버니 꼬드겨서 시어머니가 반대하는 결혼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희 집 가정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장님도 뭐 시키고 싶은 일 있으시면 마음껏 시키세요. 저희 형님이 고아인데 음식은 잘해요. 어허, 자네 말이 좀 심한 것 같군. 심하긴요. 형님이 저희 가족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본인이 고아라 저희가 좀 무시하고 뭐라고 했다고 글쎄 저희랑 인연 끊겠다고 전화도 전부 수신 차단해버리고 연락도 안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시당해도 싸죠. 맞습니다. 어디서 저런 못 배워먹은 게 들어왔는지 제가 저거 며느리 교육 시키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저거 회사까지 찾아가 뒤집어 놓을 생각까지 했다고요. 저희 집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요즘 제 골치가 다 아프다고요. 원장님은 교양이 있으신 분이니 제가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원장님, 그리고 저희 형님이 허풍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괜히 저한테 꼴리기 싫어서 그런 것 같은데 본인 말로는 자기 아빠가 살아생전 병원장 아들이었는데 엄마가 고졸에 가진 것 없는 고아라고 두 사람을 반대해서 부모님이랑 형이 반대에 인연 끊고 살았다나 뭐라나 하면서 거짓말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아빠도 관두긴 했지만 의대에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누가 믿는다고. 그런데 신기하게 저희 형님도 원장님처럼 백시더라고요. 흔한 상도 아닌데. 잠깐. 이 선생, 그게 무슨 소리인가? 자네 형님 아버지가 부모님이랑 형이 반대에 인연을 끊고 살았다고? 그리고 나와 같은 백시구? 네, 그런데요? 원장님, 그거 왜요? 그러자 병원장님은 벌떡 일어나시더니 서 있는 저에게 갑자기 다가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한데 부모님 이야기 좀 자세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아버지에 대해 특징 같은 거 말이에요. 아버지가 병원장 아들이라고 하던데 그게 어디 병원이었나요? 그리고 고아라고 하던데 그러면 부모님은 돌아가신 건가요? 부모님 성함은 어떻게 되고요? 저도 어려서 병원 이름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빠가 큰 병원 병원장님 둘째 아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위로는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빠처럼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돌아가신 지 꽤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작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아침에 물건을 떼려고 갔다가 그만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이후 저는 보육원에 맡겨져서 그곳에서 자랐고요. 저희 아빠 신체적 특징이라면 오른쪽 귀 밑에 얼룩덜룩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백동자 식자시고 엄마 이름은 정지자 숙자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 부모님 이름을 말하자마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장님이 제 손목을 덥석 잡는 것이었어요. 뭐라고? 아가, 네가 정말로 우리 동식이 딸이란 말이냐? 네? 병원장님께서 왜 저희 아빠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가, 모르겠냐? 내가 바로 네 큰아빠다. 백동식이 오래전에 헤어졌던 바로 내 동생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네 아빠를 보내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데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했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나. 아이고, 아가야. 그러면
원장님이 저희 큰아빠란 말씀이세요? 정말 맞느냐고요? 그러면 이,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다급히 제 가방에 있는 지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저희 부모님의 사진을 병원장님에게 보여드렸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희 부모님 사진이에요. 정말로 저희 아빠가 병원장님 동생이 맞나요? 그래, 맞다. 정말로 우리 동식이 딸이었어. 아가, 네 이름이 뭐니? 제 이름은 백다현이라고 해요. 다연아, 우리 조카 딸. 큰아빠. 그 자리에서 큰아빠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남편 말고는 제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큰아빠가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급히 큰아빠에게 저희 남편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알려주었고요. 김서방, 우리 다연이 그동안 보살펴줘서 고맙네. 자네가 있어서 힘든 세상 그나마 우리 다연이가 잘 버티며 살 수 있었어. 두 사람 다 앞으로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두 사람은 내가 돌봐. 제가 병원장님의 조카 딸이라는 게 밝혀지자 그동안 절 못살게 괴롭혔던 시어머니와 동서, 게다가 서방님까지 눈치 없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횡재라도 한 것 마냥 눈이 시뻘개져서요. 이게 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우리 첫째 며느리가 병원장님의 조카 딸이라는 거냐? 세상에, 내가 병원장 조카 딸을 며느리로 두고 이게 웬 떡이야? 완전히 로또 맞았네, 로또 맞았어. 저기, 사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 원장님, 저희 형님이 원장님 조카 딸이니 저랑 저희 남편 한 자리 크게 주실 수 있는 거죠? 형님 그동안 제가 잘해드렸던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저희 그동안 친자매처럼 지냈잖아요. 형수님, 저도요. 제가 얼마나 형수님을 충성하며 모셨는지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형수님, 큰아빠인 원장님께 저희 이야기 좀 잘해달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동안 제가 고아라며 무시하며 괴롭힐 때는 언제고 제가 병원장님 조카라는 사실에 180도 태도가 돌변해 저를 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세 사람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려던 찰나였지만 굳이 저는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 대신 큰아빠가 나서주셨으니까요. 이것들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방금 내 앞에서 니들이 우리 조카딸한테 했던 짓 벌써 잊었어? 우리 귀한 조카딸 보고 가정부나 마찬가지니 마음껏 시켜도 돼? 능력도 안 되면서 김서방을 꼬드겼다고? 그리고 또 못 빼어먹어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골치가 아파? 감히 내 조카를 누에처럼 부려먹으면서 괴롭혀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친한 척을 하고 있어?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야. 내가 니들 전부 가만히 안 둘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제야 시어머니는 저희 큰아빠한테 매달리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고아 주제, 저희 잘난 아들을 넘보니 억울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지 조카 딸인 거 알았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래도 사돈도 자식이 있으니 제 마음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 더러운 주둥이로 누굴 보고 자꾸 사돈이래? 그리고 이해는 무슨 이해? 나는 우리 동생 일 겪고 내 자식들 조건 같은 거 상관없이 서로 좋다고 하면 결혼시켰어. 그랬더니 이혼한다는 소리도 없고 오순도순 아주 잘 살더군. 그래서 우리 자식들 전부 나한테 효도하며 얼마나 잘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지 내가 그거 보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고. 너희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어디 두고 보라고. 그러자 이번에 동서가 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형님한테 버릇없이 굴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 남편이랑 동선의 집에 온 이유 말 안 해줬지? 동선의 집들이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고 다시 한 번만 나랑 우리 남편 괴롭히면 동서며 시어머니며 서방님까지 스토킹이랑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완전히 인연 끊으려고 찾아온 거였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영원히 보지 말자. 알겠지? 저는 완전한 작별을 고하며 남편과 큰아빠와 함께 동서내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큰아빠네 집으로 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회포를 풀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큰엄마는 조카 딸이 왔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하시다가 맛있는 음식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 아빠가 가족들과 인연을 끊고 사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듣게 되었죠. 저희 친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보내고 후회를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사람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조부모님이랑 큰아빠와 연락을 끊고 살면서 주소지도 불분명했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빠 말로는 아마도 저희가 사는 집도 부모님이 하던 가게도 아마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해 지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릴 적 기억이긴 하지만 엄마 삼촌이 집이랑 가게를 빌릴 때 이름을 빌려줬다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결국 조부모님은 저희 아빠를 그리워하시다 돌아가셨고 큰아빠는 최근까지 저희 부모님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 세상을 떠났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 찾기도 쉬워졌다는 말에 저희 부모님을 찾아 나서려고 했는데 마침 제가 큰아빠 눈앞에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서 아무리 인연을 끊고 살기로 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왜 저희 아빠가 조부모님이나 큰아빠한테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던 것인지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니 연락을 할 수 없었던 거죠. 큰아빠는 저와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연아, 그동안 고생이 얼마나 많았니? 나라도 그땐 네 아빠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그러면 우리 동식이나 네 엄마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모든 게 전부 내 탓이다. 정말 미안하다. 큰아빠,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저희 부모님이라면 지금 이렇게 제가 큰아빠와 만난 걸 분명히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주니 미안하고 정말 고맙구나. 그리고 김서방,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조카 잘 돌봐줘서 정말 고맙네. 앞으로는 우리 가족 모두 떨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고. 그날 저희 세 사람은 서로를 꼭 부둥켜 안고 다시 한번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 저는 확실한 큰아빠의 조카딸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처리할 일이 남아 있었죠. 큰아빠는 그동안 저와 시댁 식구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듣더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많이 분노했어요. 그리고 저를 괴롭힌 시댁 식구와 제대로 단판을 짓고 끝장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후 시어머니와 함께 큰아빠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서와 서방님을 병원장실로 부르게 됩니다. 저와 남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요. 그런데 세 사람은 병원장실로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바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다연아,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그래도 내가 네 시어미인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앞으로는 절대로 너한테 함부로 안 하마. 원래 가족이란 서로 흠도 봐주고 넘어가고 하는 거다. 우린 가족이니까 너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네가 병원장님 조카 딸이라 의사인 우리 둘째 며느리보다 잘난 거 알았으면
너한테 절대로 그렇게 안 했다. 정말이야. 형님, 저도 그동안 까불어서 죄송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앞으로라도 우리 잘 지내면 안 돼요? 저 이제 형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졌단 말이에요. 저 이러다가 병원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형수님, 저도요. 병원장님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그래도 제가 형수님 남편 동생이잖아요. 앞으로는 형수님께 충성하는 정말로 좋은 시동생이 될게요. 우리 조카 딸 부려먹고 괴롭힐 때는 언제고 이제야 다들 아쉬운 생각이 드나 보지? 그런데 이미 버스 떠났어. 그러게 잘해줄 거면 진작 잘해주지 그랬어. 그리고 내가 당신들 부른 이유는 한 가지야. 김 선생과 이 선생 모두 두 사람 다 오늘부로 우리 병원에서 해고야.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까 앞으로는 얼굴 보고 살지 말자고. 니들처럼 더러운 것들 내 병원에 더는 둘 수 없으니까. 그리고 사돈께서는 단단히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사돈이랑 둘째 아들과 며느리 전부 우리 조카 딸 스토킹하고 협박한 거 법적으로 물어서 소송 걸 생각이니. 그럼 나는 할 말 다 했으니 세 사람 다 전부 꺼져! 그러자 세 사람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병원장실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큰아빠가 병원 보안 요원들을 불러 세 사람을 쫓아냈으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잡고 매달리며 울더라고요. 아들, 제발 너라도 우리 편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너라도 우리 좀 살려달라고. 엄마, 그러게 우리 집사람한테 진작 좀 잘하지 그랬어. 내가 예전에 그랬지? 앞으로 나랑 평생 살아줄 사람 우리 집사람이지 가족이 아니라고. 지금도 내 생각은 같아. 나랑 평생 살아줄 내 집사람 괴롭히는 가족들한테 난 질렸고 더는 얼굴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끝이야. 잘 가! 결국 세 사람은 보안요원에게 질질 끌려 병원장실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내 복을 찾네. 내가 내 복을 찾어.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안 돼! 원장님이랑 사돈이 될 수 있었는데 이러는 거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억울해!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와 동서 서방님은 저한테 고소를 당해 벌금을 물며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동서랑 서방님은 둘이 병원에 잘리게 된 이유까지 여러 병원에 소문이 나면서 뽑아주는 곳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 병원을 개원하려고 해도 그동안 얼마나 사치를 부리고 다닌 것인지 더는 대출받은 돈도 없어서 개인 병원도 차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지방에 있는 작은 병원에 페이닥터로 간신히 취직해 다니게 되었는데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겨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동선애한테 버림을 받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살던 집까지 팔아 동선애와 합친 것인데 아예 그 돈까지 들고 튄 것 같더라고요. 몰랐는데 이미 가지고 있던 돈까지 동선애한테 탈탈 털리느라 시어머니는 간신히 남아있던 돈으로 혼자 원룸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 식당에 나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저는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큰아빠 식구들과 함께 자주 만나며 서로 챙겨주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세상을 떠난 저희 부모님 대신에 큰아빠 부부께 잘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저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소식인데 큰아빠가 조부모님이 저희 아빠에게 물려주신 재산이라고 저희 아빠를 만나면 주라고 했다며 그동안 관리하고 계셨던 저희 아빠 재산을 저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를 보육원에 기부하게 되었고 남은 돈은 앞으로 뭐를 하며 살지 남편과 잘 상의해서 결정해 보려고요. 돈이 생겼다고 자만하지 말고 남편이랑 앞으로도 성실하고 열심히 잘 살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바르고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거니까요. 썰TV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